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지적 파트를 배우고 있고 토지 이동 파트를 배우고 있어요. 그럼 토지 이동 중에 지금부터는 이제 등록 사항 정정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등기 파트와 지적 파트가 있다면 등기 파트에서 등기관이 기록을 잘못했어요. 그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은 경정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적 파트에서 잘못 등록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등록상 정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예를 들면 지목이 전인데 대로 잘못 적었다. 면적이 100인데 200으로 잘못 적었다. 이런 걸 수정하는 것을 등록상 정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휘를 보니까 이 등록상 정정은 직권도 되고 신청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은 상식으로 푸시면 돼요. 어떻게 푸시느냐 이러면은 항상 법을 공부할 때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는 신은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즉 잘못한 사람이 바로잡아야 돼요. 그 잘못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하나는 신청인이 잘못했다. 여러분들 신청인이 신청할 때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어줬다. 면적이 100인데 200으로 잘못 적어줬다. 이거는 신청인의 잘못입니다. 또 하나는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잘못했어요. 공무원이 지적 공부를 작성을 할 때 전인데 대로 잘못 적었다. 면적이 100인데 200으로 잘못 적었다.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공무원이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죠.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6개만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분량이 엄청 적어요.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그럼 이 토지의 표시를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것은 등록상 정정입니다. 소유자 있죠. 여러분들 소유자라는 것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름을 송윤자인데 송윤아로 잘못 적었다. 인천광역시인데 인천시로 잘못 적었다. 이런 거를 수정하는 거는 소유자 정정입니다. 그러면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있잖아요. 자, 위에 거를 먼저 본다면은 토지의 표시를 잘못 적었다 바로잡는 게 등록상 정정입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신은 뿌린 자가 거둔다. 그러니까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으로 바로잡으면 돼요.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로잡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면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직권입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해관계인은 불이익 보는 자죠. 불이익 보는 자가 있는데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친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은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정정을 하고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어요.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이거 잘못 적었는데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소유자죠. 여기서 소유자라는 것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걸 잘못 적었을 때 바로 잡아야 돼요. 이때는 등기된 토지냐 미등기 토지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냐 등기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보고 바로 잡으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만약에 여기에 등기부가 있다. 그럼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다. 그럼 등기부의 소유자가 송윤
자로 나와 있어요. 그럼 지적 공부에도 이름이 송윤자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송윤아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이름이 틀리죠. 이름은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냐 등기가 기준입니다. 그 말은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보고 바로 자에서 아로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부를 보고 공무원이 바로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게 직권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정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토지 소유자가 내 이름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미등기예요. 이 미등기는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예요. 이때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이고 지적사무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즉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신규 등록이죠. 자, 이제 킵니다. 구청에 가서 대장을 만들 때는 등기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이게 미등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지적공부에 이름을 적을 때 공무원 스스로는 올바르게 적는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모의고사를 치면 정답 체크를 하죠. 그럼 체크할 때 당연히 맞다고 체크하지 틀렸다고 체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할 때는 공무원 스스로는 당연히 바르게 적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자가 보면 내 이름이 잘못됐네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럼 결론을 딱 지으면 잘못된 걸 바로 잡을 때 자 보세요. 신청은 다 되잖아요. 그럼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죠. 전부 다 되니까. 그럼 여기서 직권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신청인이 잘못했을 때는 신청만 되는 겁니다. 직권을 할 수 없어요. 미등기죠. 미등기. 신청만 됩니다. 직권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거창하게 말했지만 앞문장 나중에 가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신청이냐 직권이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입니다. 여러분들 등기는 있잖아요. 범위가 엄청 넓어요. 지적은 범위가 아주 좁아요. 등기하고 지적은 5대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올해 33회 때는 이 축척 변경이 하나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지적 파트에서 전 분량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세 문제를 낸 거예요. 출제위원이. 한 제목에서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세 문제를 냈다. 이러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출제 빈도가 높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축척 변경만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다면 세 문제를 그냥 맞춘 겁니다. 그럼 일단 이 축척 변경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라고 나오죠. 꼭 기억하세요. 도면은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죠. 두 개가 있죠. 이때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일어납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지문을 지적도이라면 맞는 지문입니다. 임야도이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여러분들 이 축척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축소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을 그린다면 그럼 삼성동의 도면을 그릴 때 실크기 그대로 도면을 그린다면 삼성동만한 종이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어떤 지역에 100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실제 크기를 1000분의 1로
축소시켜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크기를 1000분의 1로 축소시켜 놨구나 이러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500분의 1로 바꾸어 줄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 자, 여러분들 1000분의 1이 크냐 500분의 1이 크냐 500분의 1이 크죠. 그래서 이 1000분의 1을 작은 축척 500분의 1을 큰 축척 따라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게 축척 변경입니다.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유치원 산수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 필지 토지 있죠. 이거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제 한 필지 토지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2분의 1이죠. 이렇게 하면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크냐, 4분의 1이 크냐, 그건 당연히 2분의 1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거, 이게 축척 변경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를 할 때, 그냥 가장 쉽게 요즘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민의 축척을 아주 정밀한 걸 요구한다. 그래서 안 정밀한 것에서 정밀한 걸로 바꾸어주는 게 축척 변경입니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키는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려면 청량을 다 해야 돼요. 청량을. 자, 여러분들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청량만 안 하면 얼굴을 붉힐 리가 없어요. 청량을 한다는 말은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소리는 옆집의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 동의받고 해라. 주민들 동의받고 해라. 그럼 이때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개발 사업을 한다.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재개발하죠. 재건축하죠. 주민들에게 당연히 동의받고 해야 됩니다.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정비사업조합 이런 거 결성하죠. 그죠? 우리 조합 결성하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허가라는 표현이 있고 승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허락을 받는 거는 허가라고 불러요. 허가라고 불러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다가 관공서, 하급관공서에서 상급관공서에 허락을 받는 거는 승인이라고 불러요. 승인. 그러니까 이 허가나 승인이나 같은 의미인데 개인이 하면은 허가, 관공서에서 하면 승인. 자, 여러분들 그냥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재개발하면 재건축하면 주민들에게 동의받고 해야 돼요. 재개발하면 우리가 재개발위원회 정비사업조합 결성하죠. 서울시장에 허가 받아야 돼요. 축척 변경도 똑같습니다. 그럼 똑같다라는 말은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그럼 삼성동의 도민의 축척이 1000분의 1인데 이걸 500분의 1로 바꾸는 축척 변경을 합니다. 그럼 청량을 해야 돼요. 이때는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해라. 동의받고. 이게 올해 시험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될 때 몇 분의 몇째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3분의 2. 그럼 가볍게 한 문제 맞췄잖아요. 그 다음에 재개발하면은 재개발위원회 만듭니다. 위원회. 그러면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축척 변경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3분의 2만 암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개발하면은 재개발위원회를 만들듯이 축척 변경하면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서 의결을 하고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게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공고입니다. 강남구청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써붙이겠죠. 2022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하니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자기가 소유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주세요라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 그럼 이 공고 기간은 20일 이상 한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경계점 표지 설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만약에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죠, 그죠? 있다면 이게 갑의 땅이다, 을의 땅이다, 병의 땅이다, 정의 땅이다, 무의 땅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계점이라는 말은 이게 경계지, 경계. 이 점이 경계점입니다. 그러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라는 말은 자기 땅에다가 깃대 꽂아라 이 말이에요. 자기 땅에다가 깃대 꽂아라. 이 경계점 표지 설치는 30일 이내,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돼 있죠. 있다면 저 경계점을 기준으로 청량을 해 가는 거예요. 청량. 그럼 청량을 하면은 경계 면적이 변해요. 자, 이게 지번별 조서입니다. 올해 시험에 자, 여기에서 출제인이 출제를 했고 여기서 또 출제인이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만약에 자, 봅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필지가 1필지부터 1000필지까지 있다. 그러면 1필지부터 1000필지까지 쭉 써내립니다. 써내리면 1번지에 소유자가 누구, 지목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고,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쭉 써내리는 게 지번별 조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수업에 필요한 거는 축척 변경하기 전이 있고 축척 변경한 후가 있어요. 이때 축척 변경하기 전에 1필지의 면적이 300제곱이어서 2필지의 면적은 500, 2번지의 면적은 500제곱이었어요. 3번지의 면적은 700제곱이었다. 이 말. 그런데 축척 변경하기 위해서 청량을 했어요. 청량을 하니까 여기는 310이 나오더라 이 말. 그러니까 여기는 500이 나오더라 이 말. 그럼 여기는 695가 나오더라 이 말. 그 말은 청량을 하니까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면적의 정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답 내놓고 이야기할게요. 면적이 늘어났죠. 그럼 이 사람 돈 내놔야 됩니다. 면적이 줄어들었죠. 그럼 돈 받아 가야 됩니다.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청산의 절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면적이 늘어나면 돈 내놔야 돼요. 면적이 줄어들면 돈 받아가야 돼요. 그게 청산의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 지번별 조서라는 거는 이렇게 써내리는 거 있죠. 이게 지번별 조서.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냈냐면 청량을 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낱말은 이렇게 그 시험에 낸 거예요. 지번별 조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청산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자 보세요. 1번지는 10제곱이 늘어났죠. 그러면 이 3번지는 5제곱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사람은 돈 내놔야 되거든. 줄어드는 사람은 돈 받아가야 되거든. 이때 1제곱미터당 얼마로 할 거냐. 여러분들 그냥 쉬운 예로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합니다. 그럼 보상금을 책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하기로 하자. 200만 원을 하기로 하자. 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 100만 원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지력소관청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500만 원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는 돈은 1000만 원이에요. 들어오는 돈은 500만 원이죠. 그러면 남는 장사냐, 미치는 장사냐, 미치는 장사입니다. 이게 청산금 산정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청산금을 1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자. 이제 결정이 되었다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 고지 수령 통지는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 내놔라고,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한테는 돈 받아가라고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고지서를 받은 겁니다. 받았다면 이제 이재기합니다. 이재. 그러면 이제 답을 내놓고 갈게요. 이 사람은 이재기합니다.
이 사람도 이재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 내놔야 되죠. 돈을 내놓는 사람은 금액이 많다고 이재기하겠지. 이 사람은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죠. 받아가는 사람은 금액이 적다고 이재기하겠지. 그러면 올해의 시험은 또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 이의신청은 몇 월 이내에 하느냐?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력소관청에다가 이재기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 둘, 셋. 이 그림에서 세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납부는 이 사람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력소관청에다가 1,000만 원을 납부하면 돼. 그럼 여기서 지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한테는 자 6개월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답은 있잖아요. 보세요. 납부도 6개월. 지급도 6개월, 날짜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수월한 겁니다. 그러면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이 말은 주고 받을 거 다 받았다. 그러면 이제 확정 공고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31회 시험입니다. 31회 시험은 뭐라고 하냐면 확정 공고를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이래서 그거는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확정 공고를 한다. 이거는 31회 시험 문제고 32회 시험 문제는 32회 시험 줄 것 주고 받을 것 다 받았죠. 그러면 확정 공고를 하면 토지 표시는 변한 걸로 본다. 이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확정 공고를 했을 때. 그럼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입니다. 확정 공고를 하는 때는 납부 지급이 완료된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확정 공고를 한 때. 그러면 이거는 31회, 이거는 32회, 그러면 여기는 33회 이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정리하고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적 파트에서 1동으로 중요한 건 지목이고 2동으로 중요한 게 축척 변경인데 지금은 대세가 역전이 됐어요.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지목은 한 문제를 출제를 했거든. 근데 축척 변경은 세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여기는 출제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위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전에 서두에 이런 말을 썼죠. 그죠?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만들듯이 축척 변경하면 축척 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이 말을 조금 야비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축척 변경을 하면 청량을 해야 됩니다. 청량을 하면 난리 납니다. 벌집 쑤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공서는 싹 빠집니다. 관공서는 싹 빠지고 주민들 너희들끼리 결정 다 해놔라. 그러면 집행은 우리 관공서에서 해줄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척변경위원회는 주민으로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축척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은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척변경위원회는 주민으로 구성이 됐거든.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소리는 주민들이 동의했다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 거예요. 뒤탈에. 그래서 집행은 지력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세요. 지금부터는 단순한 겁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고 그 중에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은 되어야 된다. 과반수 이상은 소유자로 한다. 그러면 주민이 결정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이 5명 이하, 5명밖에 안 돼. 그러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 다음에 위원은 지력소관청이 위촉한다. 여러분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력소관청이 봅니다. 따라서 축척변경위원회 위원도 지력소관청이 위촉한다. 이래 되었어요. 위원장은 지명을 하는 겁니다. 지력소관청에. 그러면 나중에 이 심의 의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4개입니다. 4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외워야 돼요. 그럼 외울 때는 딱 이렇게 하세요. 축척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축척변경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축척변경 시행 계획 수립도 축척변경위원회가 하고 청산금 산정도 축척변경위원회가 하고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 의결도 축척변경위원회가 한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5일은 있잖아요. 그죠? 다 회의를 하겠죠. 회의를 하면은 회의 소집 일자를 알려야 되겠죠. 그럼 며칠 전까지 알리느냐? 5일 전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은 날짜가 계속 나와요. 그 날짜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암기를 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인문 과정이다 보니까 용어 정의가 되어져야 돼요. 지적 정리 이렇게 내놨죠. 그럼 제가 답을 먼저 내놓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지적 정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2개입니다. 2개.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게 토지의 표시입니다. 소유자입니다.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게 토지의 표시입니다. 소유자입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딱 해볼게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가장 축소시킨 게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 주민등록 등본에 나오는 제 이름과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제 이름은 동일해야지. 근데 이게 만약에 틀렸을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우선이냐, 주민등록 등본이 우선이냐, 이렇게 의문이 될 수 있죠. 이때는 당연히 가족관계 증명서가 우선입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증에 제 주소가 나오죠. 주민등록 등본에도 제 주소가 나오죠. 그건 당연히 일치해야지. 그런데 만약에 주소가 틀리더라. 그럼 주민등록증이 기준이냐, 주민등록 등본이 기준이냐, 그건 당연히 주민등록 등본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된다면 여기도 토지의 표시, 자 보세요. 여기도 토지의 표시, 여기도 토지의 표시가 나오죠. 그럼 당연히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불일치했을 때는 어디가 기준이냐? 그건 지적 공부가 기준입니다. 그럼 지적 공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소유자와 여기 소유자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일치했다면 등기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소유자를 배우는 게 아니고 토지의 표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일단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지목이, 자 보세요. 이 문구를 딱 봅니다.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토지의 표시, 여기에 토지의 표시와 무슨 자입니까?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 토지의 지목이 전이다. 그럼 지목이 전이라면 이렇게 쓰겠죠. 이걸 쓰는 거를 법률용어로 등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 볼게요. 등록이 있다, 신고가 있다, 등기가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자동차를 샀다. 그럼 차량 사업소에 가서 등록한다 이래 말하지. 아기가 태어났다. 그럼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한다 이래 말하지. 집을 사고 팔았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뜻은 이게 낱말은 틀리더라 하더라도 뜻은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저기는 신고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는 등기라는 표현을 쓰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보세요. 지적 공부에 처음으로 쓰는 거 있죠. 이건 등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목이 전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지목이 전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지목을 전이라고 써죠. 이런 거는 기록이라고 부릅니다. 기록.
다른 말로 등기라고 불러요. 등기. 기록했다. 등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목이 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밭전자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자를 써서 그런 거예요. 지목이 밭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알기 쉽게 그냥 지목을 밭이다. 논이다 이러면 되는데 논은 우리가 논답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써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이라는 거는 밭입니다. 밭.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여기가 밭입니다. 그럼 지목이 전이죠. 그러면 지목이 전인데 밭에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쓰는 거는 등록. 등록된 지목이 변할 수 있지. 요 변하는 걸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에요. 그럼 여기 있죠.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게 일종의 중간 서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결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고치는 거 있죠. 이 고치는 걸 지적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자 정리합니다. 처음에 쓰는 거는 등록.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건 토지 이동. 변했다면은 중간 서류를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것을 보고 옮기는 거 있죠. 요게 지적 정리. 됐죠? 그러면 여기는 지목이 뭡니까? 대. 여기는 뭡니까? 전.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알려주는 거를 등기 촉탁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려주는 걸 무슨 촉탁? 등기 촉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등기는 그냥 등기소고 촉탁. 잡으세요. 신청이라는 말이 있고 촉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청은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요청하는 거는 신청. 관공서에서 관공서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는 촉탁,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개인과 관공서에서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와 관공서. 여러분들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에서 담당을 하고 등기는 등기소에서 담당하잖아요. 관공서, 관공서예요. 그래서 알리는 게 등기 촉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기부를 이렇게 고치겠지. 이거 고치는 걸 변경 등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구를 정리를 해보면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했어요.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일종의 중간 서류, 초안이라고 생각하세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최종 장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소유자에게도 알려준다는 말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잖아요. 변했으니까 소유자에게 알려줘야지. 맞죠? 그럼 이제 요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공부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소유자가 갑이 되겠죠. 그죠? 이때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지, 매매. 그럼 매매했다면 소유권 이전이죠. 그죠? 이때는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치느냐, 등기부를 먼저 고칩니다.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이거 고치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등기. 여러분들 집을 사고 팔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그럼 여기는 소유자가 을이지, 을이죠. 그럼 이제 이리로 알려줘야 돼요. 이 알리는 걸 등기필 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 필이라는 말은 자, 남자들이 이력서를 쓰죠. 이력서를 쓸 때 병력 관계를 쓰죠. 여기 병력필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군복무를 마쳤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등기필이죠. 등기를 마쳤다. 그럼 등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지력소관청에 알려준다. 이게 등기필 통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이거 고치는 걸 소유자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토지의 표시를 고치는 거는 지적 정리, 소유자를 고치는 거는 소유자 정리.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가 변할 수 있죠. 요게 소유자 변동.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옮겨 적는다. 요게 소유자 정리. 이렇게 옮기는 게 소유자 뭡니까? 정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되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키는 이걸 딱 키로 잡습니다. 지적 시간에 이 토지 이동이라는 낱말 뜻을 모르면 전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에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잡으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래 나오죠. 이게 토지의 표시잖아요. 그럼 이 6개 중에 한 개라도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변한다 이라면 변경이라고 하든지 변동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서는 변동, 변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동, 옮길 이자, 이동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이동의 종류가 이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토지이동의 종류들이에요. 이게 토지이동의 종류들이다 이 말. 이게 토지이동의 종류들이다 이 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구비를 딱 해놨죠. 그럼 좀 전에 모든 지적에서는 변했다. 그럼 바로 잡아야 되겠죠. 바로 잡을 때는 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청, 하나는 직권. 소유자가 신청을 하느냐,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느냐, 신청 아니면 직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이 5개 있죠. 이거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남아있는 3개 있죠. 이거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자, 여기에 남아있는 3가지가 있죠. 이거는 뭘로 하느냐? 직권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신청이라는 말, 여기에 신청이라는 말은 소유자가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소유자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자가 나왔죠.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지적파트에서 사업자가 나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류는 불문합니다. 그게 도시개발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농어촌 정비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사업자가 나오면 토지이동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LH공사가 아파트 짓기 위해서 사업을 하죠.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LH공사입니다. 그럼 토지이동 신청은 LH공사가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거예요. 결론,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상식으로 보세요. 소유자가 해야 될 걸 안 해? 그럼 당연히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문 과정이니까 이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키는 거예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산 정적, 행정구역의 개편, 지번 변경, 지도공부 복구, 도시개발사업, 대위, 신지. 이 낱말을 자꾸 익숙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은 있잖아요. 여기에 이걸 이제 시험에 출제인의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그림을 있잖아요. 자주 언급하게 될 것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지적 파트에 이 그림은 한 번만 딱 외워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외울 수 없다면 오늘 요렇게만 외우고 요렇게만 외우고 요렇게 딱딱 외워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요렇게 묶어서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유자 정리 이렇게 나와 있죠. 좀 전에 우리가 요 표현을 배웠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이 표현을 배웠죠. 그죠? 자, 보세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냐, 등기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소유자가 갑, 여기 소유자가 갑.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칩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입니다. 고치고 난 다음에 이리로 알려줘야 돼요. 이게 등기필 통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적 공부를 여기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게 소유자 정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네 글자를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알릴 때는, 이리로 알릴 때는 이 서류 4개 중에 1개가 간다. 4개가 다 가는 거 아닙니다. 1개가 갑니다. 그래서 등기필정보, 등기반려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이렇게가 2에서 암기하시면 돼요. 입문과정에서는 있잖아요. 거창하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만말뜻만 자꾸 익숙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전에 등기 촉탁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이걸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보면 금방 공부를 했던 거거든. 자, 풀어볼게요. 여기에 자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의 장부가 2개죠. 그럼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지르공부가 있어요. 이때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지목이 전이다. 그럼 여기도 지목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에서 대로 변경이 됐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지르공부를 먼저 고치느냐 지르공부를 먼저 고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고치지. 고치고 난 다음에 알리는 거 있죠. 그죠? 이게 등기 촉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거를 보고 이렇게 고칩니다. 이거는 이제 변경 등기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지적 공부에서 고치는 거는 지적 정리. 그러면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다가 알리는 거는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소에서 지목을 전에서 대로 바꾸는 것은 변경 등기. 그러면 시험은 뭐가 시험이 되느냐 할 때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등기 촉탁 하느냐 안 하느냐 OX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자, 좀 전에 또 그림이 또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쉬워요. 왜 쉬우냐 할 때 자,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보세요. 이 칸을 배우거든. 자 봅니다.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어요.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이동입니다. 그럼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하는 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토지이동이 있다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촉탁합니다. 그럼 이게 토지이동의 종류예요. 그런데 이 중에 안 하는 거는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등기촉탁 그러면 1개밖에 없으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험에는 2번을 냈거든. 그러면 안 하는 거는 신규 등록만 안 해요. 자, 이 말 뜻을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여기에 지목이 전이다. 여기에 지목이 전이다. 그래서 전에서 대로 변경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고치고 난 다음에 알리는 게 등기 촉탁입니다. 등기 촉탁. 자, 그럼 지금부터 답입니다.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리는 게 등기 촉탁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이 등기 촉탁이라는 말 속에는 현재 등기부가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규 등록이 뭐예요?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수상간척지를 매립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여긴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먼저 만들었냐? 지적공부를 먼저 만들었냐? 지적공부를 먼저 만들어요. 지적공부를 먼저 만드는 게 신규등록입니다. 그럼 신규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불일치한 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되는 등기 촉탁을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지적공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대장동물을 한 통 발급을 받아서 등기소에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러 가는 겁니다. 결론은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동 중에 등기족탁 안 하는 거는 한 개밖에 없는 거라 신규 등록입니다. 그게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등기족탁까지 공부를 했는데 나머지는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